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마이크를 하면 좀 크게 들릴까봐. 지금이 축제 기간인가요? 네. 맞아요? 가수들도 오나요? 네.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궁금만 하시나 봐요. 그죠? 되게 아래 보니까 확실히 여대라서 그런지 학교 입구에 들어올 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사뭇. 저도 여대를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는 여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좀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대에 다니면서 만족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입사한 지는 좀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서 제가 입사를 준비하던 그 시기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여전히 취업시장은 굉장히 문을 열기가 힘들죠.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하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선배님은 또 남성분이셨잖아요. 또 우리 여자들끼리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쵸? 왜 나는 쟤랑 똑같은 스펙이고 나도 스펙 절대 밀리지 않는데 쟤는 되고 나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짜증나는 순간이 항상 분명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한 40-50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뭔가 얻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건. 돌아가시면서 좀 자신감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좀 그런 마음들을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 박람회나 선후배 만남이나 굉장히 강의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 남자 학우들 앞에서는 오히려 긴장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죠. 저 아까 50대 50 하이자 이야기했잖아요. 안 가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정말 힘들어요. 오히려 여자 상사를 대하는 게 그만큼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여자분들 앞에 서면 같은 여자지만서도 조금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실수하고 부족하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큐브 게임이라고 써봤어요. 여러분들 큐브 게임 아세요? 아시죠? 같은 색깔 다 맞춰야 되잖아요. 한 면을. 그쵸? 그런데 그 면을 맞추면서 다 어때요? 누구는 정말 잘하는 사람은 10초 만에 그걸 끝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 혹은 며칠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취업이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더 아름답고 정갈하게 단정하게 예쁘게 포장을 하고 꾸미느냐. 다만 그 게임의 시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저 친구는 이번 학기 졸업해서 바로 취업할 수도 있지만 또 한 친구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시차를 두자면 한두 달이 될 수도 있고 1-2년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저는 대기업에 입사했으면서도 6개월, 1년도 못 버티고 나가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기업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큐브 게임의 일종의 좀 우리 취업을 하는 부분이 큐브 게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봤고요. 제가 여성 클래스들 이렇게 해봤는데 저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70년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경제 주간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서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가로막혀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여성들이 회사 안에서 승진을 할 때만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느냐? 절대 아니죠. 이미 취업 시장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저 벽은 존재합니다. 저도 느꼈고 사실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학년이 4학년이신 분, 3학년이신 분, 1, 2학년이신 분, 1, 2학년이신 분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분들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학년, 2학년부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만 그대로 다 하신다면 제가 볼 때 취업하는 거는 진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3, 4학년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었고 4학년 분들도 아마 거의 다 하반기에 졸업이실 거예요. 상반기는 지금 거의 다 저희 최종 발표가 다 끝났고 웬만한 대기업은 제가 다 알기로는 서류가 끝났고 면접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빨리 들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면 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 뭔가 현실을 인정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그쵸? 아, 나 못생겨서 나 안 예뻐.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가서 돈 주고 고치겠지만 뭔가 그 현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사실 공대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에. 그래서 오빠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 사람들은 두산도 되고 어디도 되고 서류 다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조급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스펙이 비슷하거나 제가 좀 높거나 뭐 유사한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내가 여자라는 게 충분히 걸림돌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안 순간 굉장히 마음가짐이 그때 많이 이렇게 슬럼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본 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여성들이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에서나 뭔가 부족하고 남자들보다 못하고 밀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잠시 이 취업시장을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남성은 여성과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조금 접어둘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수식어는 잠시 접어두시고 취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아마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입사를 해서도 꼬리빼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취업을 위해서 내 성 정체성을 잃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내가 여자이지만 남자들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어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처럼 뭐 군대를 갔다 올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남자처럼 그리고 남자들만큼 체력이 요즘에도 되는 친구들이 있으려나? 여기 오니까 태릉 선수촌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쵸? 운동선수는 그만큼 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는 그게 쉽지 않죠. 또 남성들만큼 술은 잘 마시죠. 요즘 여대생들 굉장히 잘 마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술에서는 조금 우리가 또 지지 않을 자신 있는 것 같고 어쨌건 우리가 그 남성만큼이 가진 어떤 남성 고유의 기능들, 능력들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취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제가 저를 찬스라고 써봤어요. 제가 어떤 케이스들을 많이 봤냐면 여러분들은 당장 서류가 급할 거예요. 서류가 돼야 되는데 그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서류 된 다음 면접 떨어지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쵸? 그때 오는 더 충격은 더 커요, 여러분. 서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서류가 붙어가지고 면접 가서 면접도 잘 보고 온 것 같은데 탈락입니다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 더 크죠. 그리고 그런 메일은 하루에 몇 건씩 날라와요. 하필 또 귀하의 능력은 참 좋으나 우리 회사에서는 아쉽게도 블라블라블라블라 써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제 하반기 취업 시장은 9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죠. 9월부터 바로 원서를 써야 해요. 그러면 원서 쓰고 그 다음에 서류 붙으면 그때 면접 준비 하실 건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벌써 늦어지신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온 1, 2학년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말고사가 남았겠지만 여름방학 동안에 철저하게 면접 준비를 같이 병행하셔야 해요. 그래서 서류가 붙었을 때는 무조건 면접에 가서 승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그런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류 10개 붙고 20개 붙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뭐 가고 싶은 기업에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고, 그 요즘에는 그 카페 이름이 뭐였죠? 취업 보객이도 저 때는 취업 보객이었는데 요즘은 독하게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쵸? 독하게 취업 독치산지 아무튼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정말 엄청난 정보들, 그쵸? 카더라 통신들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얼핏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 들어가 보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바로 면접 준비를 같이 하세요. 어차피 그 임원 면접이나 인성 면접은 기업마다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유사하게 많이 가요. 저도 그 대기업 면접을 몇 군데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그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면접 가가지고 좀 그런 공포감이나 긴장감들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제가 책임감과 쿨한 여자 이런 걸 썼어요. 사실 좀 우리 여자친구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잘 되면 굉장히 배 아프고, 그쵸? 차마 물어보지도 못해요, 서로가. 너 취업 됐니? 안 했니? 물어보지도 못하고. 요즘에도 싸이월드 많이 하나요? 블로그 하나요? 싸이월드 살짝 가보잖아요, 밤에. 뭔가 흔적이 남아져 있어요, 대문에. 막 기쁘게 표시되어 있고, 그럼 걔는 된 거예요. 그쵸? 막 비호, 막 이런 거 써있어. 아예 안 됐구나. 동질감 느끼고.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뭐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들 잘못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여성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튀어서 이 조직에 맞물리지 못하고 어긋날 것이다라는 선입견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아니라는 걸 깰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그걸 어떻게 잘 녹아내리겠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다가 뭐 저는 이걸 했습니다. 뭐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봉사활동을 그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어쩌라고.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어쩌라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학연수를 갔다 온 건 요즘에 사실 차별화도 안 되죠. 그쵸? 진짜 그럴 거예요. 무슨 해외 뭐 배낭여행, 이것도 차별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봉사활동 차별화 안 돼요. 뭐 동아리 회장 이런 거 차별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느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책임감 있게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에피소드를 적으셔야 되는데, 그냥 타이틀만 적으시는 거예요. 나 이거 했다고. 뭐 그런 거 안 한 친구 요즘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활, 대학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했었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를 갔는데 어떤 외국인 친구와의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 친구가 그걸 통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혹시라도 바뀌었다면 뭔가 어떤 사건들을 좀 적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단순한 타이틀을 적으시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의 어떤 책임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어필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